안녕하세요. 저는 용문고 통합과 담당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차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을 치렀죠, 통합과학이. 그래서 오늘 또 완벽하게 시험이 끝났는데 같이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과학 시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험이 치러졌고 총 30문항에 100% 객관식이었어요. 작년 기출은 단답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번엔 다 기억, 니은, 디귿 혹은 1, 2, 3, 4, 5로 구성된 객관식 100%였습니다. 그리고 총 100점은 격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대단원이 중간고사 범위였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단원이었냐면 측정과 표준이라는 1단원, 그리고 우주단원, 물질과학 규칙성은 이제 화학단원, 이렇게 3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문항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측정과 표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2개의 단원을 합친 문항과 같은 문항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이 측정과 표준에서도 세부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문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각 세부 주제마다 한두 문제씩 포함되어 있었는데 측정에서 SI 기본량 단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완전 골고루 내진 않고 특별히 많은 단원들이 있구나. 용문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3개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측정 단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에 50%의 압도적인 비중이 나왔다. 그러면은 개념 문제도 낼 수 있고요. 역사 문제도 심지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단위 환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시고, 그다음에 비교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교 대상과 함께 헷갈리지 않게 잘 골라내야 되거든요. 이 비교 문제도 다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단답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당황했다면 이번에는 단답을 없애는 대신 문제를 길이를 길렸어요. 그러니까 비문학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지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부터 문제가 막 이렇게 뚱뚱해요.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읽다가 막 혼란이 오고, 그래서 막 틀리고, 아는 문제도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형뿐만 아니라 지문 자체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 내년에 대해서 내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측정과 표준은 완전 암기하셔야 돼요.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변천사, 역사도 간단히 나온 그 역사 부분도 충분히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위 환산 계산 문제가 의외로 학생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만 들으면 끝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단원에서도요, 각 개념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싹 정리를 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펙트럼 종류도 완벽하게 구분을 했어야 됐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만 봐도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구분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할 때 애초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다른 개념을 완벽하게 인지하면서 계속 들어가서 훈련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 3단원 모두 공통적으로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했다. 그래프 자료 해석, 그리고 지문 자료 해석.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말고사 때도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제 교재와 이번 시험 문제가 얼마나 적중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30문항 중에 29문항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고요. 한 문항은 어떤 문제였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교재에 실지는 않았는데 직전 보강, 그러니까 시험 하루 전날 보강에 그 개수 문제를 제가 따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개수에 1이라는 숫자가 보통 생략해서 들어가는데 꼭 합산해서 계산을 하라고 할 때는 1을 잊지 말고 같이 더해줘라.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용문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는 아마 당황하지 않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좀 적중돼서 나왔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콘텐츠는요, 개념서가 있습니다. 이 개념서는요, 쓰면서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개념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집은 이렇게 통통툴이라고 해서 저는 툴이라는 어떤 틀을 씁니다. 툴이라는 틀을 씁니다. 그래서 이 툴은 여기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출제되는 한 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런 문제로 만드는 거야 라고 직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군,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고 빈칸 테스트로 여기다가 채우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학생들이 계속 머릿속에 만들 수 있게, 개념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문고 아마 받아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상 문제, 예상 모의 테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접두어가 붙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마이크론지, 메가인지, 나노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접두어 테스트까지 해서 연습시킨 게 이렇게 킬로미터, 기가, 뭐 이런 식으로 테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서 아마 거속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그거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다가 나누기 2를 하셔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레이저 측정 장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하게끔 여기서 약간의 함정은 시간, 왕복 시간이다 라는 게 함정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거는요, 자료 아예 똑같죠. 여기 아날로그랑 디지털 자료가 아예 똑같습니다. 강렬.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왔고요. 모의고사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자료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C2, OF2가 AB2, OF2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용문고 개념 완성 부교재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만들 때. 왜냐면 아무래도 부교재가 있다는 건 학교에서 그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형을 했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하고 암기를 막 같이 하면서 뭐 암기법을 얘기하면서 철산기와 뭐 이러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뭐 철수가 상수를 했어, 뭐 오네맘이야 막 이러면서 학생들하고 장난스럽게 외웠는데 이거 그대로 다 뚫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철수가 상수를 했어, 오네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운 거 그대로 썼고 철상규만 해서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암기가 많아요.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일상 용어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좀 즐겁게 암기를 같이 하면서 학생들하고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요, AI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작년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고사보다 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아마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합쳤을 때 제가 생각하는 1학기 기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반도체까지. 그래서 이 물리 부분이 강화된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연습을 하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앞에 중간고사처럼 측정 부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기말도 작년 기출에서 보면
생명 시스템 압도적으로 많이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 시스템도요, 계산이 있고요. RNA, DNA, 그 염기 서열로 계산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다 연습해야 되고요. 마치 측정 단어에서 단위 환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계산이지만 안 해버릇하면 안 되는 그런 거 나올 거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효소라든지 세포막이라든지 자잘한 개념들, 함정 문제 나올 수 있는 개념들 다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도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권인지,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여기선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도 놓침없이 개념 다 외워야 되고요. 문제는 역학적 시스템이죠. 여기는 이제 공식 자체가 진입장벽인데, 그 공식에다가 용문고가 제가 사실 자주 나가는 지역은 대치인데, 그 지역이랑 비교를 해서도 완전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지만, 또 쉬운 학교랑 비교했을 때 용문고가 그렇게까지 쉬운 레벨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보면 조금 화려하고, 물리 문제도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까지 쉽게 내진 않으니 그런 것들도 계속 기출문제를 풀면서, 사실 문제 푸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학생들이 만약에 2달을 준비하면 한 달은 놀고 뒤에 한 달 중에서 앞에 2주는 수행평가하느라 정신없고 뒤에 2주를 부랴부랴 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많잖아요. 기억, 니은은 알아. 디귿이 아리까리해. 근데 4번이 기억, 니은, 5번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찍으면 1번 5개, 2번 5개 이렇게 해갖고 차라리 그게 더 적중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애매하게 공부하면 더 틀려요. 4번이 답인데 5번이라고 찍어서. 그래서 진짜 2달 다 써야 돼요. 왜냐면 범위가 많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의 말을 들으면 끝나는 단원이 아니라서 자기가 풀어봐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5월 8일 금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시에 학교에서 끝나기 때문에 4시부터 저는 클리닉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오는 친구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숙제를 그렇게 할 시간이 좀 많이 없나 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또 빨리 와서 그 시간에 숙제를 하면 되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운영을 일단 기말고사를 할 텐데, 3주간은 빠르게 일단 개념 정리하고, 5주 동안은 문제를 엄청 그냥 다시 정리하고 문제 훈련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